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콤한 주제를 잡으셨어요. 마카롱 맞습니다. 얘기를 해보자고. 네, 뭐 제가 아주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정말 소원까지 나옵니까? 네.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는데 뭐 온 국민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온 국민은 모르시지만 네.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쉽사리 질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어서 한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프랑스에 다녀왔잖아요. 네. 거기서 갔더니 음식 여행 같은 걸 다녀오셨죠? 네, 거기 갔더니 정말 많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신기한 일이? 그래서 오늘 그 마카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시고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좀 한동안에는 좀 고급 디저트로 좀 여겨졌는데 최근에 비쌌죠. 가격이 좀 많이 다양해지면서 좀 선택이 넓어졌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디저트 시장에서는 지금 좀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자리를 잡았다고 네. 한 상태고요. 마카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되게 충격적인 게 800원 마카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가격들이 정말 좋아진 게 많더라고요. 뭐 대형 마카롱인데 이거를 이제 뚱카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뚱카롱. 근데 아주 크게 창문에다 써붙이고 800원 뚱카롱 이렇게 쓴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마카롱의 인기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조금 좀 없어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또 마카롱이 그만큼 대중화돼서 뭐 동네에 있는 커피집이나 많아졌어요. 정말. 굉장히 많죠. 네. 약간 이 인기를 실감하고 있기도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런 형태의 마카롱이 프랑스에서도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뭐 되게 전통 과자처럼 여겨지잖아요. 프랑스 전통 디저트 아니에요?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도 이 마카롱을 접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대유행을 접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마카롱을 먹은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마카롱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뭘 왜 싸워요? 이태리하고 프랑스가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먼저 개발했다. 그쵸? 먼저 나왔다. 우리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형태의 마카롱은 지금 형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마카롱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를. 네. 마카롱이 처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과자가 이제 다쿠아즈 있잖아요. 네. 이게 프랑스에는 다쿠아즈 같은 형태의 과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된 거라고 또 알려졌긴 했지만 프랑스의 앙리 2세가 있잖아요. 근데 앙리 2세가 이태리에서 신부를 맞이해요. 까트리느 드 메디치 가문의 그 피렌체 귀족. 근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보다 이태리가 정말 문화적으로 너무 우수하고 그렇겠네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뭐 이런 건가요? 상인들이 굉장히 뭐 부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근데 이 집안의 메디치 집안의 카트리느가 앙리 2세한테 시집을 오면서 정말 많은 혼수품을 들고 와요. 자기가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니 자기가 원래 누리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프랑스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 들고 갔던 것 중에 아주 충격적인 게 포크예요. 포크. 그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밥을 먹었을까? 예전부터 저희는 포크로 먹은 줄 알았네. 그러니까요. 프랑스 하면 정찬이 먼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이거를 발전시킨 게 사실 이 카트린네가 시집을 가고 나서 이태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서다라는 설이 사실 제일 유력하고요. 그렇군요. 이때 가지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마카롱이에요. 만들어진 걸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요리사를 데려갑니다. 요리사도 자기가 먹던 걸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태리 요리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이후에 프랑스 문화도 이태리 요리의 영향을 받아서 소스가 많이 개발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마카롱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사람과 마카롱을 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간 마카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다쿠아즈에 가까워요. 거칠거칠하다니. 거칠거칠하면서 표면이 약간 크랙이 막 있고 근데 약간 살짝 달콤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그런 마카롱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이 되다가 우리가 한국에도 들어왔다가 좀 참패를 하고 물러난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마카롱 브랜드. 해외에 나가면 모두 다 열광하는 라디땡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마카롱의 형태를 완성을 해요. 이게 1800년대 완전 후반기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좀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형태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너무 만들기가 복잡하고 그 로스가 많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10개를 만들면 5개만 완성품이 되는 정도인 거예요. 이건 뭐 원래 뭐 달걀 흰자로 그쵸. 만든다고 달걀 하던데. 흰자에 이제 아몬드 가루도 넣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겉에는 매끈한데 안에는 폭신하고 쫀득한 그 꼬끄가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크림 형태의 필링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맞아요. 3단으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 형태인데 이게 완성이 되는 게 라디땡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은 그 어떠한 계열의 마카롱이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곳들도 그렇군요.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마카롱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잖아요. 이게 그 질감 때문이거든요. 질감. 다쿠아즈 같은 경우는 마카롱이랑 만드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재료도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못한 거는 그냥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있는 특징이었던 거. 근데 마카롱 같은 경우는 되게 의외의 쫀득함이 있어서 맞아, 쫀득하죠.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마카롱 소비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카롱의 원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찰자가 붙으면 무조건 잘 돼요. 찰자가? 찰밀가루. 찰토마토. 뭔지 아시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약간 찰떡? 질감이 있는 그쵸. 좀 씹는 질감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카롱도 우리나라에서 성공 비결이 이 찰진 속이다. 그런 얘기가 있군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근데 원래는 마카롱이 아몬드를 맛있게 먹으려고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니 이건 아니에요? 이 아몬드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아몬드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헤이즐넛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몬드, 헤이즐넛 둘 다 이태리에서 원래 쓰기 시작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다쿠아즈도 마찬가지로 아몬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질감 차이를 약간 계란 흰자의 차이로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볍게 치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데 아몬드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많이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디저트의 한 종류였었던 그렇군요. 거죠. 네. 지금 뭐 4151번님께서 요즘에 좀 괜찮은 뷔페를 가면은 디저트 코너에 마카롱 무제한 먹을 수 있다. 가서 소원 성취하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뷔페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또 힌트를 주셨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앞서 얘기하신 뚱카롱. 이걸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카롱의 변형된 형태? 그쵸. 우리만의 어떤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뚱카롱이 개발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찰자 붙으면 잘 된다고 해서 마카롱도 우리나라에서 성공 비결이 약간 그런 찰진 식감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개성과 독특함은요. 약간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비티 진짜 이 창의력. 근데 이 마카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필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겉에 꼬끄도 물론 다르게 다 제작을 할 수 있지만 그 필링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뭐 홍차냐, 뭐 초콜릿이냐, 그렇죠. 뭐 프랑보아지냐. 맛을 좌우하죠, 그것도. 그렇죠. 그 필링이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제품을 만든 게 뚱카롱인 거예요. 크기를 크게 키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안에 있는 필링을 완전 극대화해서 맛의 차별화를 주는. 두툼한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 정용실 아나운서 마스크만한 그런 것도 있어요. 한 손에 잡히지 입이 않을 벌어질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눌러서 먹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뭐 그 안에 필링을 넣고 겉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빌딩처럼 쌓는 그런 형태의 마카롱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채로운 형태의 마카롱이 개발이 됐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보고서. 제가 그때 기사를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뭐 프랑스 마카롱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약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마카롱 문화를 이렇게 변질시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디저트를 개발을 했으면 솔직히 뭐 슈니첼 같은 것도 일본으로 건너와서 돈가스가 되는 그렇죠. 약간의 변형이 있으면서 또 아시아의 입맛에 적합한 다른 음식이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변형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재료도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른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살짝 이거는 좀 너무 오바 아닌가.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종주국인 거를 내세우고 그렇죠. 싶어도 이럴 수 있나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직접 보니 미슐랭 스타 식당 같은 데서도 뚱카롱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우리께 나갔군요. 이게 뚱카롱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랑 마카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크기를 같은 말이네. 네, 그랑을 이제 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크니까 뚱이죠, 뭐. 그랑 마카롱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필링을 굉장히 다채롭게 셰프의 스타일대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겉에 있는 꼬끄도 많이 키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스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약간 자기만의 새로운 마카롱을 개발을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마카롱이 좀 한 개를 먹으면 작아요. 먹고 났을 때의 느낌이 뭔가 아쉬워요.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 식성에 맞춰서 좀 이렇게 두툼하게 거기에 맞아요.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맞아요.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료도 좋은 게 많잖아요. 이게 사시사철 다 다른 재료가 나오도록 그렇죠. 그 재료들을 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요리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마카롱이 다양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였던 거죠. 그러네요. 네. 요즘에 또 크림을 듬뿍 채운 도너츠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맞습니다. 것도 갑자기 이 뚱카롱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약간 통통하니. 네, 도너츠의 유행은 솔직히 마카롱보다 훨씬 조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어요. 근데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뭐 빵도 팥빵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에 팥이 얼만큼 들었냐. 김밥도 밥이 얇고 안에 속이 얼만큼 그렇죠. 들었냐.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는 필링의 다양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도너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자, 4081번님께서 7년 전 카페에서 일을 하셨는데 파티셰분이 많은 마카롱을 구웠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 지금 마카롱이 유행이 됐다. 네,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일이다. 그럼요. 예, 많이 굽기에 실패를 많이 했었다.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수율이 안 나온다는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비싸다 싶어요. 그 작은 거 진짜 뭐 조그만 동전만한 거 하나가 몇천 원씩 하니까. 지금 그 질문도 들어왔어요. 네. 1474번님께서 왜 모두 작은데 비싸냐 가격이. 정말 이 공정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손이 많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율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에 뭐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할까? 그 피에르 에르메라는 요리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만드는 마카롱도 어떤 획을 하나 그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음식을 넣어요. 뭐 장미꽃 추출물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예 장미 꽃잎을 가공을 해서 붙여가지고 만든다든지. 거의 뭐 예술 작품이 되는 거군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거든요.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맛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모든 음식이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니지만 원조가 따로 있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스타일이 생겨나고 맞아요. 또 역수입이 되는 거. 이 부분은 참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자랑거리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마카롱까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 봤을 때, 프랑스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약간 현지가 아직도 그대로인가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지금 음식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 있고요. 그러네요. 마카롱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행을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느끼는 게 되게 많나 봐요. 그렇죠. 다들 모이면 지금은 한국이 너무 잘해서 어디 가도 뭘 많이 배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식 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그렇습니까? 네. 예전엔 나가서들 많이 배우셨는데. 그럼요. 네.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참 거꾸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대접받고 있는 우리 문화가 돼서 되게 기쁘고요. 속도도 빠르고 마카롱도 마찬가지인 빠르고. 거를 네, 확인을 하고 오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자, 오늘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건강한 식탁, 마카롱, 뚱카롱까지 저희가 한번 우리의 문화까지도 한번 식문화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0월 24일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